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어울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물론 대학에 가서도 친구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러니 연애는 꿈도 못 꿨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공부밖에 없었고 취업한 후에는 취미생활도 없이 집과 직장만 오가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누리는 호사 중 하나는 회사 앞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었는데 그 집 커피를 한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 커피는 맛이 아주 좋았거든요. 그래서인지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핫플이었습니다. 그 카페의 사장은 남자분이었는데 여직원, 즉 알바생이라 불리는 그녀에게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전 여자라면 겁부터 먹었는데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며 눈웃음을 치는 그녀가 처음엔 고마웠고 그런 상냥한 그녀에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아니라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말 한마디 못 붙이고 전 스토커처럼 그녀 주위를 맴돌기만 했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동안의 성격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받게 되자 안 되겠다 싶어 미친 척 그녀의 퇴근 시간에 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어렵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 행동을 하면서도 참 무모하다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줄 거란 생각조차 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절 웃으며 반기는 겁니다. 사귀고 싶다고 하니 대뜸 그러자면서 생각보다도 너무 쉽게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부터 그녀는 제 여자친구이자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여자친구가 되었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은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성격이 화통하고 사교성이 좋은 편이었고 또 나름 고집도 세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건 기어이 하고야 마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뭐 이런 성격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제가 싫다고 해도 자신의 고집대로 하던 게 있는데 바로 홍대 앞 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선술집에서 떡이 되도록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로선 기절 초풍할 일이었죠. 술은 그렇다 치고 클럽은 태어나 처음 가봤는데 여친은 능숙하게 춤을 추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술을 머리에 뿌리는 걸 보고 전 너무 놀랐습니다. 전 술이 약해서 클럽에서 마신 술만으로도 취해서 비틀거렸는데 2차로 마신 술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 정신을 잃었죠. 그리고 깨어나 보니 모텔이었습니다. 여친과 저는 둘 다 맨몸으로 눈이 마주쳤죠. 그러자 염려하지 말라며 자기는 이런 걸로 남자 발목 잡지 않는다며 아주 쿨하게 출근을 하러 가더군요. 사실 여친은 남자의 잠자리에 익숙한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처음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 저와의 첫날 밤에서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이런 쪽에 워낙 관심이 지대하고 여자 좋아하는 남자들이라면 정말 옳았구나 하면서 파트너로 즐기겠지만 저는 그런 인간이 못 되었으니 여친의 그런 모습이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저에겐 오직 그녀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여친과 계속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낼 수가 없어 저는 제 의사를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차마 말로는 못하고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고 보내놓고도 전 답장이 올 때까지 일에 집중도 못하고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친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빠,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이따 만나요. 사랑해요. 제가 보낸 장문의 문자에 비해 짧은 답장이었지만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퇴근 후 제 차 안에서 여친은 붉은 입술을 내밀며 제게 먼저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더욱 다정하게 대해주고 상냥하게 대해주는 여친을 보니 날 가볍게만 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후엔 저도 그녀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 대한 의심을 더 이상 하지 않았고요. 전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여친을 사랑했고 그 뜻을 전했습니다. 진정한 프로포즈였죠. 오빠, 나 사랑하지만 아직 결혼은 생각 좀 해볼래요. 돈도 모아야 하고 몸도 마음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라며 의외의 대답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역시 제가 마음이 너무 급했구나 싶었고 여친을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학벌이나 집안은 자세히 몰랐어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 천천히 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친은 이미 제 여자라고 굳게 확신했으니까요. 그렇게 가까운 근교로 드라이브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입고 싶어하는 옷과 화장품도 아낌없이 사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안겨 제잘제잘 수다를 떠는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여친과의 만남이 뜸해져 갔습니다. 여친은 그 카페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작은 회계 사무실에 취직을 해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는데 일이 힘들어서 그러는지 매주 만나는 건 지친다며 주말에 잠을 더 자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마음이 달아오르고 안타까웠지만 그녀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해서 마음대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만나는 장소도 예전에는 제 차를 타고 움직이는 게 보통이었는데 이제는 잠깐 여친의 회사 근처 호프집이나 찻집에서 한두 시간 만나는 게 끝이었습니다. 이런 만남이 계속될수록 저는 점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즈음에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 부모님도 기다리시는 눈치셨으니까요. 하지만 여친에게 이런 얘기를 꺼내면 여친은 아주 대놓고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와는 5살 차이, 아직 어린 나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싶다가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저희 집에 인사드리러 가자고 한 번씩 말했더니 여친도 그런 제가 짜증이 났는지 입막음을 하려 했는지 자신의 부모님에게 먼저 절 인사시켰습니다. 여친의 부모님들은 아주 인상도 좋고 너그러우신 분들이셨어요. 딸에게 좋은 사람이 생겨서 기쁘다며 다음에는 꼭 집으로 놀러오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여친의 부모님은 저에게 교제하는 걸 허락한다고 해주셨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여친 부모님과의 만남을 갖고 나니 저도 조급했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 뒤로는 그녀가 주말에 못 만나겠다고 얘기를 해도 화나지 않았고 약속이 늦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평생을 같이 할 건데 급할 필요 없고 더 아껴줘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와 식사를 하다가 속이 메스꺼웠는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걱정이 돼서 가보니 먹은 것을 다 개워내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보자고 했더니 그럴 필요 전혀 없다면서 저에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정말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너무 기뻐서요. 여친이 제게 보여준 건 작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알면서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그랬더니 임신했다면서 오빠와의 사이에 이제 아이가 생긴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는데 저는 그런 여친이 너무 예뻐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임신까지 해버렸으니 저희 집에 인사를 시켜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부탁을 해오더라고요. 혹시 몸을 무리하면 유산할 수도 있으니 부모님께 임신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결혼 전에 임신한 걸 어른들은 그리 좋아하지 않으니 자기 미움받지 않게 바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그 마음도 알겠어서 저는 임신 사실은 비밀로 하고 저희 집에 데려가 부모님과 누나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저희 가족 앞에서 사립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집안은 중산층이며 지금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며 또박또박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는 그녀가 마음에 드셨는지 저희 부모님도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는 양가 상견례 겸 약혼식 날짜를 호텔에 예약해두고 그날만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꿈만 같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앞두고 있는데 여친과 연락이 점점 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뜨문뜨문하던 연락이 결국엔 제가 전화를 하면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디가 아픈 건가? 임신한 몸으로 어디 쓰러지기라도 한 건가 싶어서 직장에 연락을 해봤더니 이미 퇴사했다고만 하는 겁니다. 몇 년을 사귀고 임신까지 한 여친과 연락도 되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으니 전 미쳐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뭔가 사정이 생겼겠지 싶어도 힘들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던가 봅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왔는데 현재 처지를 생각하면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도 앞두고 있고 해서 동창들과 만나 식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일찍 도착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곧 결혼식도 하게 될 테니 예식이 그냥 안 보이더군요.
그래서 더 자세히 보고 싶어 이미 시작한 옆에 홀에 예식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 그녀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오랫동안 사귀었고 갑자기 연락이 잘 안 되어 걱정하고 있던 그 여친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모르는 남자와 식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착각한 거 아닐까 두 눈을 비비고 봐도 여친을 맞았습니다. 제 아이를 품고 있는 얼굴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앞에 적힌 이름은 여친의 이름은 아니었고 혼주석에 앉아있는 분들도 제가 인사드렸던 그분들이 아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어서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확실히 그녀가 맞았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 토할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사실 확인이 필요했기에 전 친구의 결혼식에는 축의금만 전해주고 황급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심부름 센터에 그녀를 찾고 싶다고 의뢰를 했고 사흘도 되지 않아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죠. 제가 알던 이름에서 얼마 전에 개명을 한 것이고 졸업한 대학과 학과는 다닌 적이 없으며 사무실에서 일을 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은 부모님이 아니라 하객 대행 서비스처럼 돈을 주고 사람을 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자친구와 예식을 올린 신랑은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라고 했고 임신 때문에 결혼을 서두른 거라고 덧붙이더군요. 그리고 제 아이라고 믿었던 그 아기는 예식을 올린 그 신랑의 아이였고 임신 5개월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증거자료로 다니던 병원과 산모수첩의 복사본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만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와 함께했던 시간은 뭐였는지, 그녀는 절 만나온 이유가 뭐였는지 정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정말 이 분노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변호사라고 하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리고 결혼을 파탄 내버릴까?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한다는들 내가 얻는 것이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지금 다시 그 여자와 결혼해서 살 수도 없고요. 그나마 상견례 전에 우리 부모님 만나서 상처받기 전에 멈춰준 걸 고맙다고 해야 할죠. 정말 지금까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만났을까요? 그저 놀이개 같은 역할이었을까요? 정말 생각을 하자면 끝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후로 지금까지 어떤 여자도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컸을까요? 앞으로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평생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